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다시금 한반도 정세의 중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국방부는 주한미군 약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한 군사 전략의 조정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동맹 인식과 안보 외교 철학이 반영된 결과로 보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으로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안보와 외교 전략의 대전환을 요구받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미국의 해외 주둔군에 대해 강한 회의론을 펼쳐왔다. 그는 한국, 일본, 독일 등 부유한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우산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2018년 싱가포르 트럼프 김정은 회담 직후엔 한미연합훈련은 도발적이며 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판했고 2019년에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한국은 머니머신이라며 방위비로 연백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근에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감축이 경제적 정의의 문제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미국이 구상 중인 병력 이동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다. 이는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어에 한정하지 않고 중국, 특히 대만 유사시 대응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이런 구상은 트럼프 정부가 수립한 임시 국가방어 전략 지침과도 귀를 같이 한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해당 전략에서 중국 억제를 최우선으로 제시하고 북한 등은 해당 지역 동맹국이 감당해야 할 사안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미국이 실질적으로 노리는 것이 단순한 병력 재배치가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 요구와 철수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해왔던 전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미군 고위 관계자들은 이 같은 감축 구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감축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직언했고 세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 역시 김정은의 침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존재 자체가 억지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축 논의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미군 병력수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하는 계기다. 중국 견제, 미국과의 협상 전략, 북한의 위협이라는 세 가지 전선이 겹쳐진 복합방정식이기 때문이다. 한국 새 정부는 트럼프발 무역 압박, 방위비 인상 요구,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 다층적 현안을 종합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줄 것을 주되 얻을 것을 분명히 얻는 정교한 거래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감축 가능성이 가시화될 경우 미국 측의 안보 공백 우려를 강하게 전달하고 동맹 내 실질적 논의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 과제로 떠오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는 단순한 정치 수사가 아니다. 주한미군 감축 검토는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와 더불어 한미 관계의 실질적 재조정을 뜻한다. 한국은 이번 사안을 위기이자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안보는 물론 외교와 경제 전략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된 대응을 통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필재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걸쳐서 미군이 파견됐거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은 180여 곳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이라크를 제외하고 독일과 일본, 한국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군대를 보내 싸우고 지켜준 나라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들 국가 중에 미국이 지켜준 덕분에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경제를 부흥하는 데 성공한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당사국이자 패전국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미국에 의해 민주주의는 세워졌는데 한때 가능성을 보이던 경제가 추락한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필리핀은 거센 반미 시위로 지난 1992년
미군 기지 전면 철수 이후에 3년에 걸친 장기 불황에 빠져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대로 정체됐고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절반 가까이 급감했었습니다. 또 반군 테러와 전국 불안으로 상당수의 해외 투자 기업들이 빠져나가서 경기 침체가 계속됐고 결국 2001년도 말에 미군의 재주둔을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무상 원조를 잘 활용해서 미국적인 이상을 실현한 매우 드문 국가였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까지의 우리 경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당시 국내 저축률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높은 투자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대규모 경제 원조와 함께 미국과의 안보 그리고 동맹 관계를 활용한 외자 조달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경제 원조는 매년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의 10%를 점유했었습니다. 그리고 1956년부터 1961년 사이는 우리나라 재정 지출의 약 50% 가까이를 미국이 충당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1946년부터 1978년까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경제 원조는 총 60억 달러로 이는 같은 기간 중 전체 아프리카 국가들이 받은 지원이 69억 달러인 점을 감안했을 때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후 급속히 증강된 우리 국군의 유지는 물론 신규 투자, 즉 무기나 장비 그리고 물자 역시 모두 대부분 미국에 의존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1953년도 회계연도에 우리 국군에만 16억 5,500만 달러를 지출한 반면에 한국은 1953년도 자체 예산에서 오직 1억 2천만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했을 뿐입니다. 1960년부터 1978년 기간 동안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 측에 제공한 무상 군원은 총 7,898억 원으로 이 기간 중 총 국방비의 14.4%를 차지했었습니다. 1971년부터는 무상 원조와 더불어서 미국으로부터 해외 군사 판매 차관을 도입해서 한국군 전력 증강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부터 1986년 기간 중 도입된 미국의 FMS, 즉 해외 군사 판매 차관은 약 23억 달러로 우리 국군 전력 증강 투자 재원으로 아주 큰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는 1991년부터 1997년 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기간 동안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현 정부에서 말이 많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북한의 스커드-C 미사일에 1톤짜리 핵탄두를 넣어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인 자하리, 상원동, 옥평기지에서 서울까지 날아오는 시간은 각각 3분, 4분, 5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시노리 기지에서 노동미사일이 부산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8분도 안 된다고 합니다. 미군에 분담금 더 내기 싫으면 북한 핵 문제부터 폐기하고 자유통일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내기 싫어서 미군을 내보내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그날로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경제 리스크가 올라가고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감당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비의 가치만 따져도 20에서 30조 원가량에 이릅니다. 유사시 미국의 증원 전력은 278조 원으로 평가가 됩니다. 달러로 하면 2,500억 달러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 8월 달에 국방대학교 관리대학원 권헌철 교수가 국방연구에 게재한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이란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 중인 장비 가치를 17조에서 31조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 우리나라 국방비가 33조 1,552억 원, 2011년 31조 4,031억 원, 2010년 28조 5,326억 원 점을 볼 때
대한민국 국방비와 맞먹는 액수라고 합니다. 참고로 2017년도 국방비는 40조 3,337억 원이었습니다. 권 교수의 집계는 국방부 내부 자료를 인용한 집계입니다. 여기에 주한미 육군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군의 12.5%, 공군은 16.7%의 상대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 7,3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미군 철수를 가정해서 주한미군 전력을 대체하려면 우리 돈으로 23조에서 36조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국방비 부담률은 우리 국내 총생산 대비 2.91%에서 6%까지 증액될 것이라는 게 권헌철 교수의 분석이었습니다. 2006년 9월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보면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가 2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평가액은 우리 국방연구원이 2005년 12월 작성한 한미동맹의 경제적 역할평가 및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근거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이 200억 달러는 액수는 2012년 3월 환율로 보면은 약 22조 2,800억 원이나 됩니다. 2004년 중앙대 이시영 교수의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 결과 논문을 보면 주한미군의 장비 가치는 2000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111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 2011년도 국방비의 4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주한미군의 연간 운영 유지비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지만 같은 논문은 134억 달러, 즉 15조 원 이상으로 추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2003년도에 전경련은 주한미군이 우리 대한민국에 계속 주둔할 경우에는 연간 1.2% 수준의 경제 성장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주한미군 장비 대체 비용 때문에 매년 3조에서 3조 3천억 원가량의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전개될 미국의 전시 증원 전력까지 포함하면 한미 동맹의 경제적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사실상 돈으로는 따질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전시 증원 전력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를 포함해서 병력이 69만 명이고 전차만 1000여 대, 화표 7,000문, 아파치 헬기 260대, 항공기 2,500대, 항공모함 등 함정 모두 합해서 160여 척에 달하게 됩니다. 앞서 인용했던 2006년도 9월 국방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전시 증원 전력은 2,500억 달러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유사시 전시 증원 전력의 자산 가치는 최소 278조에서 437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2017년도 우리나라 총 예산이 400조 원을 조금 넘는데 한 해 예산을 거의 맞먹는 액수이자 우리 국방 예산의 9배에서 14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꼽히는 한미 동맹의 가치는 군사, 경제, 외교,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우호 관계라기보다는 적이 같은 나라들이 결성하는 전략적인 관계입니다. 미국이 피를 흘릴 때는 우리도 함께 피를 흘려주는 것이 바로 동맹인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야기되는 반미 감정은 동맹을 전략적인 차원보다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데서 온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당면한 위협 요인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보유 집단입니다. 아울러 최근 야기되는 중국과 일본의 우리 한국을 둘러싼 영토적 도전, 예를 들어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라던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봐도 우리가 안심하고 군사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는 것을 명확히 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